ADHD란 정확한 의학적 정의. 먼저 정확한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한국어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예요. 많은 분들이 ADHD를 어린이 질환으로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성인의 2.54%가 ADHD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 100만에서 160만 명이에요. 더 중요한 건 어릴 때 ADHD가 있었던 사람 중 60%가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ADHD는 DSM-5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통계편람 5판에서 신경 발달 장애로 분류돼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발달과 관련된 의학적 질환이라는 뜻이에요. ADHD의 세 가지 유형. 큰 부주의 우세형, Inattentive Type. 집중력이 문제예요. 산만하고 잊어버리고 조직화가 안 돼요. 성인, 특히 여성에게 많아요. 어릴 때는 조용히 딴 생각만 하니까 발견을 못해요. 등 과잉 행동 충동 우세형, Hyperactive Impulsive Type.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충동적이에요. 어릴 때 교실을 뛰어다니던 그 아이들이요. 성인이 되면 신체적 과잉 행동은 줄지만 내적 안절부절 못함이 남아요. 든 혼합형, Combined Type. 부주의와 과잉 행동 충동 둘 다 있어요. 가장 흔한 유형이에요. 성인 ADHD는 대부분 부주의 우세형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본인도 ADHD인 줄 모르고 그냥 내가 게으른가 보다고 자책만 하죠. 다가는 성인 ADHD의 정확한 증상 DSM-5 진단 기준. 많은 분들이 나도 집중 안 되는데 ADHD인가 하고 헷갈려 하세요. 정확한 의학적 진단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DSM-5에 명시된 기준이에요. 부주의 증상 9가지 중 5가지 이상 6개월 이상 지속. 1.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부주의한 실수를 자주 한다. 예. 이메일 보내면서 오타, 계산 실수, 중요한 부분 빠뜨림. T. 과제나 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유지하기 어렵다. 예. 회의 중 5분만 지나면 딴 생각, 책 읽다가 같은 줄 4번 읽음. 3. 직접 말을 걸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예. 친구가 말하는데 멍하니 있다가 뭐라고? 하고 물어봄. 4. 지시를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다. 예. 프로젝트 80%까지 하다가 흐지부지 집안일 시작했다가 안 끝냄. 5. 과제와 활동을 체계화하기 어렵다. 예. 책상이 늘 엉망, 일정 관리 안 됨, 우선순위를 못 정함. 6.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과제를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하기를 꺼린다. 예. 보고서 쓰기 미룸, 세금 신고 미룸, 복잡한 일 회피. 7. 과제나 활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린다. 예. 핸드폰, 지갑, 열쇠를 하루에 3번씩 찾음. 8.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진다. 예. 일하다가 휴대폰 알림 뜨면 바로 확인. 주변 대화에 귀 쫑긋. 9. 일상적인 활동을 자주 잊어버린다. 예. 약속 까먹음, 청구서 납부일 까먹음, 물 받아놓고 까먹음. 과잉 행동 충동 증상 9가지 중 5가지 이상 6개월 이상 지속. 1. 손발을 가만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몸을 꿈틀거린다. 성인 다리 떨기, 펜 돌리기, 손톱 뜯기. 2.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리를 뜬다. 성인 회의 중 화장실 자주 감. 가만히 앉아있기 힘듦. 3. 부적절한 상황에서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성인 내적으로 안절부절 못함. 늘 뭔가 해야 할 것 같음. 4. 조용히 여가 활동을 하거나 놀기 어렵다. 성인 가만히 쉬지 못하고 늘 뭔가 하고 있음. 멍 때리기 불가능. 5.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행동한다. 성인 동시에 여러 일 벌임. 한 가지만 하면 답답함. 6.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 생각나는 대로 말함. 대화 중 끼어들기. 혼잣말 많음. 7. 질문이 끝나기 전에 대답한다. 상대 말 끝까지 안 듣고 대답, 성급한 결론. 8.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 어렵다. 줄 서기 싫어함. 기다림에 극심한 불편함. 9.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간섭한다. 대화 끼어들기. 남의 일에 불쑥 끼어듦. 진단을 위한 추가 조건. 12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됐어야 해요.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증거. 2가지 이상의 환경, 학교와 집 또는 직장과 집에서 증상이 나타나야 해요. 일상생활,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을 명백히 저해해야 해요.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해요.
중요한 건 이 증상들이 그냥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심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인 뇌과학으로 보기. 그럼 왜 ADHD가 생길까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뇌 구조적, 화학적 차이예요. 첫째, 전전두엽 피질, 프리프론탈 코텍스, 발달 지연. 전전두엽은 뇌의 CEO예요. 집중, 계획, 충동 조절, 작업 기억을 담당하죠. ADHD가 있으면 이 부분이 일반인보다 3-5년 늦게 발달해요. 뇌 MRI를 찍어보면 ADHD 성인의 전전두엽 피질이 평균보다 10% 작아요. 그래서 같은 나이인데도 충동 조절이나 계획 능력이 더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둘째, 도파민의 시스템 이상. 도파민은 보상, 동기부여, 집중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ADHD가 있으면 도파민 수치가 평균보다 30-40% 낮아요. 특히 도파민 안반체, DAT, 도파민 트랜스포터가 너무 많아요. 도파민을 너무 빨리 재흡수해버려서 뇌에 도파민이 부족한 거예요. 도파민이 부족하면 보상을 느끼기 어려워요. 그래서 재미없는 일은 절대 못해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마감 전날까지 미뤄요. 얘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산만해요. 셋째, 노르에피네프린 부족.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 주의력, 경계를 담당해요. ADHD가 있으면 이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늘 졸리고 멍하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요. 카페인을 마셔도 잠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노르에피네프린 부족 때문이에요. 넷째, 기저핵, 바살 강리아과 손의 세레벨룸 크기 차이. 기저핵은 운동 조절과 습관 형성을 담당해요. 손호에는 미세한 운동 조절과 주의력 전환을 담당해요. ADHD가 있으면 이 부분들도 평균보다 5-10% 작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의를 전환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유전적 요인, ADHD의 유전율은 76%예요. 이건 키의 유전율 80%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부모 중 한 명이 ADHD면 자녀도 50% 확률이에요. 특히 도파민 관련 유전자 DRD4, 다토환의 변이가 있으면 ADHD 위험이 3배 높아져요. 환경적 요인, 임신 중 흡연, 음주, 스트레스, 조산 또는 저체중 출생, 어릴 때 납립 노출, 외상성 뇌손상, 이런 것들이 ADHD 위험을 높이지만 핵심은 뇌의 구조적 차이예요. 자가체크, 성인 ADHD 선별 도구. 전문적인 선별 도구를 소개할게요. WHO에서 개발한 ASRS Adult ADHD Self-Report Scale 버전 1.1이에요. ADHD, 파대, 6가지 질문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영대요, 전혀 없음. 1. 사업날 드물게. 2태 가끔. 크린카머야 자주. 사사랑아 매우 자주. 1.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거나. 1. 학업, 기타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한다. 2. 손이나 발을 가만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몸을 꿈틀거린다. 3. 해야 하는 지루하거나 어려운 일을 시작하기 어렵다. 4.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린다. 5. 오래 앉아서 일하거나 읽을 때 집중하기 어렵다. 일거의 마치 모토가 달린 것처럼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채점 방법. 8회에서 4개 이상이 3점 또는 4점이면 ADHD 가능성 높음.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권장해요. 중요한 점, 이건 선별 도구일 뿐이에요. 확진은 전문의의 종합적 평가가 필요해요. ADHD 진단은 상세한 병력 청취,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표준화된 평가 척도, CARS, DIBA 등 인지기능 검사, 주의력, 작업 기억 등 감별 진단, 우울증, 불안장애와 구분,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진단이 나와요.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모습, 당신의 이야기, ADHD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직장에서 회의 중인데 상사 말이 5분만 지나면 딴 생각에 빠져요. 중요한 내용 놓쳐서 나중에 동료에게 물어봐야 해요. 이메일 쓰다가 답장이 와서 그거 확인하고, 그러다 유튜브 보고 30분 후에 이메일 안 보냈네 하고 깨달아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인데 오늘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미뤄요. 그러다 마감 전날 밤 12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해요. 집에서 세탁기 돌리려고 세제 들고 갔는데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피부가 안 좋네 생각하다가 세제는 세탁기가 아니라 선반에 놓고 나와요. 요리하다가 물 받아놓고 까먹어서 넘쳐요. 청소 시작했다가 책장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 보다가 3시간 후에 청소는 안 끝났어요. 관계에서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딴 생각해서 내용을 못 들어요. 다시 말해줄래? 하면 친구가 서운해해요. 약속 시간을 까먹거나 까먹지 않으려고 여러 번 확인해요. 충동적으로 말해서 상대 기분 상하게 해요. 하고 나서 왜 그랬지 후회해요. 감정적으로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해요. 칭찬받으면 하늘 높이 올라가고 비판받으면 바닥까지 떨어져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요. 기다리는 시간이 고문 같아요. 감정 조절이 어려워요. 화가 나면 폭발하고 나중에 미안해해요. 이게 반복되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라고 자책하게 돼요. 실제로 ADHD 성인의 70%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동반해요. 해결법 1. 약물 치료, 뇌화학 균형 잡기. 첫 번째이자 가장 효과적인 해결법은 약물 치료예요. ADHD는 뇌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부족 문제라서 약물로 이 화학물질을 보충해주는 게 가장 직접적이에요. 각성제, 스티뮬런트, 1차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콘서타, 콘첼타, 12시간 지속형, 아침에 1번만 먹으면 하루 종일 효과, 메디키넷, 8시간 지속형, 페니드, 4시간 속효성, 필요할 때만 먹어요. 작용 원리, 도파민 안반체 단데이아를 차단해서 도파민 재흡수를 막아요. 그러면 시냅스에 도파민이 많아져서 집중력이 올라가요. 효과, 70-80%에서 효과 있어요. 먹고 30분 1시간 후 집중력이 확 올라가요. 미루던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부작용, 식욕 감소, 불면, 두통, 심박수 증가. 대부분 1-2주 적응돼요. 암페타민 계열. 국내에는 에더럴, 아드럴이 없어요. 비반스, 비아이반세, 리스텍산페타민 정도만 있어요. 비각성제, non-stimulant, 2차 치료제, 아토목세틴, 아토목세티넨, 상품명, 스트라테라. 작용 원리,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를 차단해요. 장점, 중독성 없어요. 길의 시간 지속 효과, 감정 조절에도 도움돼요. 단점, 효과가 나타나려면 4-6주 걸려요. 효과가 각성제보다 약해요. 효과율 60-70%.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 풀기. 오해 1. 약 먹으면 중독돼요. 사실 의사 처방대로 먹으면 중독 위험 거의 없어요. 오히려 ADHD를 방치하면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위험이 3배 높아져요. 오해 2. 약이 뇌를 손상시켜요. 사실 30년 이상의 연구에서 안전성 입증됐어요. 오히려 치료 안 하면 사고, 실직, 이혼 등으로 삶이 더 힘들어져요. 오해 3. 평생 먹어야 하나요?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몇 년 엿 먹다가 끊고 어떤 사람은 계속 먹어요. 중요한 건 삶의 질이에요. 실천 방법,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하세요. ADHD 전문 병원이면 더 좋아요. 처음 1-2개월은 용량 조절 기간이에요. 시작은 낮은 용량으로 천천히 올려요. 약 먹고 어떤지 기록하세요. 집중력, 기분, 부작용 등을 메모하면 의사가 조절하기 좋아요. 한 약이 안 맞으면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해결법, 환경 조정. 두 번째 해결법은 환경을 ADHD 뇌에 맞게 조정하는 거예요. 외부 뇌 만들기, 시스템으로 기억 대체. 그럼 외부의 기억 장치를 만들면 돼요. 중요한 일은 알람 3개 설정하세요. 핸드폰 잠금 화면에 오늘 할 일 써놓으세요. 열쇠는 현관문 옆 바구니에만, 핸드폰 충전은 침대 옆 테이블에만, 시각화 도구 사용, 눈에 보여야 기억나요. 화장실 거울, 냉장고, 현관문에 붙이세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자꾸 만져요. 카톡, 이메일, 유튜브 알림 전부 차단. 책상 위에는 지금 하는 일에 필요한 것만 두세요. 시각적 자극이 적을수록 집중이 잘 돼요. ADHD는 시간 감각이 약해요. 타이머 적극 활용, 타이머 켜놓고 하세요. 시간이 흐르는 게 보여야 실감나요. ADHD 뇌는 먼 미래의 보상을 못 느껴요. 작은 목표 쪼개기, 1페이지 개요 쓰기, 5. 작은 목표 달성할 때마다 보상 주세요. 게임 이피케이션, 할 일 완료하면 경험치 올라가고 캐릭터 성장해요. 해결법 3. 인지행동 전략, 뇌 훈련하기. 세 번째 해결법은 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인지행동 치료 기반 전략이에요. 약물이 뇌 화학을 바꾼다면 CBT는 뇌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부정적 자동사고 바꾸기. ADHD가 있으면 자책이 습관이 돼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어.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나와요. 인지 재구성, Cognitive Reframing. 부정적 생각이 들 때 멈추고 질문하세요. 이게 사실인가? 증거가 있나? 다른 해석은 없을까? 친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라고 조언할까? 예시, 나쁜 생각. 나는 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야. 재구성, 나는 ADHD가 있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어려울 뿐이야. 내 방식을 찾으면 돼. 이걸 2주만 해도 자존감이 올라가요. 미루기 패턴 깨기. ADHD의 최대적은 미루기예요. 왜 미루냐고요? 뇌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2분 규칙. 2분 이내에 끝나는 일은 바로 하세요. 이메일 답장,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미루면 나중에 더 큰 짐이 돼요. 5분 시작 규칙.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5분만 해보세요. 보고서 쓰기 싫으면 제목만 쓰세요. 운동하기 싫으면 운동복만 입으세요. 시작이 제일 어려워요. 일단 시작하면 뇌가 활성화돼요. 신의 감각인식, body awareness. ADHD는 내 몸 신호를 잘 못 느껴요. 배고픈지 피곤한지 화장실 가고 싶은지 늦게 깨달아요. 정기적 체크인, 2시간마다 알람 맞춰놓고 자문하세요. 지금 내 몸은 어떤가? 배고픈가? 목마른가? 피곤한가? 긴장돼 있나? 어깨가 올라가 있나? 몸을 인식하면 감정도 인식하기 쉬워져요. 마음 챙김 호흡. 하루 5분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들숨 4초, 날숨 6초.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게 전전두엽을 강화시켜요. 집중력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ADHD와 함께 살아가기 장기 관리 전략. ADHD는 완치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관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잘 관리하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어요. ADHD의 숨겨진 강점들. 창의성. ADHD, 뇌는 연관성을 독특하게 연결해요.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봐요. 실제로 기업가, 예술가, 발명가 중에 ADHD가 많아요. 위기 대응 능력. 마감이 임박하면 집중력이 폭발해요. 이걸 하이퍼포커스, 하이퍼포커스라고 해요. 급한 상황에서 빛을 발해요. 에너지와 열정. 관심 있는 분야에는 미친 듯이 몰입해요. 24시간도 거뜬해요.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성과를 내요. 직관과 감수성. ADHD는 감정을 크게 느껴요. 이게 공감 능력, 예술적 감수성으로 이어져요. ADHD에 맞는 직업 찾기. 모든 직업이 ADHD에 맞는 건 아니에요. 피해야 할 직업.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 데이터 입력, 공장 라인. 세밀한 주의가 필요한 일, 회계, 감사. 긴 회의가 많은 일, 엄격한 시간 관리가 필요한 일, 잘 맞는 직업, 창의적인 일, 디자이너, 작가, 예술가, 변화가 많은 일, 영업, 이벤트 기획, 신체 활동이 있는 일, 스포츠, 요리사, 응급 상황 대응, 응급 구조사, 소방관, 자기 주도적인 일, 프리랜서, 창업.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예요. ADHD는 흥미 있으면 천재, 흥미 없으면 바보거든요. 관계 속에서 ADHD 관리하기. ADHD는 관계에 영향을 줘요. 파트너에게 솔직히 말하기. ADHD가 있다는 걸 숨기지 마세요. 내가 왜 약속을 까먹는지, 왜 대화 중에 딴 생각을 하는지, 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지 설명하면 상대가 이해해줘요. 시스템으로 보완하기. 중요한 기념일은 달력에 입력하고 알람 설정. 데이트 약속은 문자로 확인. 중요한 대화는 메모 남기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ADHD 뇌는 잊어버려요. 시스템으로 보완하세요. 자녀가 ADHD일 때 ADHD는 유전돼요. 당신이 ADHD면 자녀도 50% 확률이에요.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 발견해서 치료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자녀를 혼내지 마세요. 너 왜 집중 못해? 너 왜 숙제 안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네가 잘할 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AI아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해요. ADHD는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즉시 병원 가야 하는 상황.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지각, 실수로 직장을 잃을 위기. 자동차 사고를 여러 번 냈다. 충동성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이 심하다.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한다. 자해나 자살 생각이 든다. ADHD 진단받는 곳,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세요. 병원 선택 팁. ADHD 전문 클리닉인지 확인. 성인 ADHD 진료 경험이 많은지 확인. 온라인 후기 참고. 진단 과정. 첫 진료 2~2시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상세한 병력 청취. 증상평가 척도 작성, 가족력 확인. 2차 평가 필요시.
신경심리 검사, 주의력, 작업기억, 실행기능, 연속 수행 검사, CPT, 뇌파 검사, QEEG, 일부 병원. 진단까지 보통 2, 3주 걸려요. 치료 비용, 초진 5만에서 10만 원, 재진 2만 5만 원, 약값 1개월 5만, 15만 원. 건강보험 적용돼요. 지원 리소스, 한국 ADHD 협회, 담비라 차별위원 ADHD OLKR. 여러분, ADHD가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유명인들을 보세요. 마이클 펠프스, 수영 금메달 20%개, 저스틴 팀버레이크, 가수,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창업자, 심지, 래퍼, 모두 ADHD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대로 치료받은 ADHD 성인은 90%가 직업을 유지해요. 오늘 관계가 개선돼요. 삶의 질이 일반인과 비슷해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단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진단받으세요. 의심되면 병원 가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둘째, 약물 치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ADHD는 뇌의 화학물질 문제예요. 약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셋째,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뇌가 다르게 작동할 뿐이에요. ADHD는 장애가 아니라 다름이에요. 잘 관리하면 오히려 당신만의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도 ADHD인 것 같아요. 진단받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주는 사회불안장애로 찾아올게요. 사람 만나기 두려운 당신을 위한 영상이에요. 당신의 마음 주치의 해밀숨터였습니다.